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 계획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 우리 협회에 장기성 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시면 아마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 명칭은 이거고 뭐 이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뭐 저쪽 이렇게 작성하는 거다. 우리 시스템에서 컴퓨터로 작성한다. 두 번째, 제가 아까부터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만 쓸 수가 있다. 계획에 수선 주기가 도래하고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 계획서에 그 수선 항목이 수선 주기가 도래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서에 있기는 한데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쓰게 되면 그건 당연히 1,000,000원 과태료를 받겠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하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장기수선 충당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자 소송을 하려면. 그때 돈이 이제 뭐 하는 건? 왜냐면 관리비는 그때그때 써야 되니까 만들어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냥 모아만 놓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송하는데 쓰면 어떨까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많아요. 왜냐면 소송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요. 입주민 그것도 세입자들한테 걷으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들한테만 걷어야 되잖아요. 하자는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그 소유자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 돈 쓰면 안 된다. 큰일 나십니다. 이거는 횡령죄의 처벌을 받거나 관리주체는 1,000,000원 과태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하자를 위해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하자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나? 하자 분쟁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꺼내서 하자에 쓸 수 있다. 어떤 때? 하자 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하자 진단을 할 때나 감정을 할 때, 이게 진단은 뭐고 감정은 뭐냐? 하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하자 진단은 뭐냐? 하자 진단은 뭐고 이제 감정은 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관리 주체나 주민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하자가 얼마나 있나를 확인하는 과정에 전문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하자를 하려면 그 비용. 그다음에 감정은 뭐냐면 하자 분쟁위원회에서 우리가 하자를 왜 분쟁위원회에 올라가요? 내가 하자니 고쳐주세요 라고 시공업체에 요구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무슨 이유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실무적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 근무를 해보시면. 첫째, 그러니까 입주자님 당신이 사용하다가 잘못 사용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혹은 망가졌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 하자 기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라고 막박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입주자 대표나 관리 주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공자님, 우리 그러면 하자 분쟁위원회에 가갖고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옳은지. 그래서 하자 분쟁위원회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자 분쟁위원회에서 아니 뭐 때문에 하자 분쟁을 신청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한테 묻겠죠. 이제 관리소장한테 물으면 관리소장이 이것도 망가졌고 저것도 망가졌는데 얘네들이 안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도 불러요. 시공업체를 불러놓고 아니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안 고쳐지느냐 하고 물으면 걔네 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잘못했고, 이거는 이미 하자 기한이 지났고, 이거는 뭐 원래 설계 없었습니다 있다고 소리를 해요. 그러면 서로 양쪽에 이제 의견이 대립하잖아요. 그러면 하자 분쟁위원회에서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로 양쪽 주장이 팽팽하니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제3자한테 맡겨서 감정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제3자한테 맡기니까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감정비입니다. 그때 하자 분쟁위원회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볼 건데 당신들 이거 하자 이거 뭐야 진짜 감정 받아볼 거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우리 그거 하겠습니다. 대신에 당신들 돈을 반반씩 내세요 라고 정해줘요. 그럼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입주민 가반수가 찬성을 하면 장중금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 분쟁위원회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감정을 해봤더니 시공업체
당신들이 잘못했네, 빨리 해주세요 라고 결정을 하면 그건 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하청분쟁업체에서는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입주자님, 당신들이 보니까 잘못 사용을 해서 잘못됐네요 라고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네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그것도 그 소송의 효력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저 싫어요, 그런 거 안 할래요, 당신네 그리고 판단하는 거 보니까 영 시답지 않게 하네, 나 하자 분쟁 안 할래요 라고 하면 하자 분쟁이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비용,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자분쟁위원회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은 이제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자, 제가 3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큼직한 것들만 해라, 소소한 것들은 하지 마라, 감안해서 집어넣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팁을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조정 요령을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 관리규약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기 보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보험회사 계획의 변경 따른 비용을 지출에 대해서 장선 계획 총론 부분에 마련해 그에 따르도록 할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유권 해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단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단지에서 부스타펌프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하 저수도에 있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세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잖아요. 물은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아파트 지하에. 그러니까 펌프가 돌아가야 세대에 물이 나와요. 근데 펌프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불에 타버리면 이거 고쳐야 될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체를 탔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펌프 같은 게 장선 계획이 있으니까 장기선 충당금을 써야 돼요. 그러면 건설사님이 그래요. 회장님, 지금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회장님 뭐라고, 장기선 충당금 써야 되니까 사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획서를 보니까 10년 후에 이게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계획이 시기가 도래해야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소장이 이렇죠. 대표님들 빨리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정안을 데리고 올랐더니, 수장님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지 큰일 났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해서 땅땅 두들겨 주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입주자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개월 동안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안 나오고 있어요?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3개월 동의를 받아요? 물 안 나오면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물이 안 나오고 나서 하루 동안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가 터져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주민들이 일하루 좀 고통을 느낍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냄새는 그냥 그럴 때 배변 같은 걸 참을 수는 없을 테니까 싸우니까 집에서 냄새는 나고 물은 안 나고 그나마 갈 수도 없고 난리가 나는 걸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주민들 전체가 입자 관리사무소 쫓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이 왔는데, 지금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승강기가 어떤 기판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한 100만 원짜리야. 이 고장이 났어. 이거를 세입자가 돈을 내야 될까요? 기판이 고장났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닌데 2년 이상 쓰는 건데 세입자가 돈을 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로서 근무를 해보시면 서방 같은 거 작동 기능 점검이라든가 정밀 종합 점검 같은 걸 하면 지적사항이 무진장 나와요. 보수해야 될 게 몇천만 원씩 나와요. 이런 것들을 그때 계획서를 그때마다 한 때마다 계획서를 바꿔야 된다. 1년마다 묵은 걸 만든다라는 것도 웃겨요.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규정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액 기증,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총론 부분에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장생 계획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선 충당금을 써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장기선 계획 총론부에 써 있다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가 그러면 긴급하냐라는 거예요. 긴급하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한 경우는 이런 경우야. 긴급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했으나 장기계 주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기가 이랬으면 그 주기하면 되죠. 제가 하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딱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장기선 계획에 2020년도에 도색을 하겠다라고 정해놨다면 그거 언제 해야 될까요? 내가 장기선 조정을 하는 5월달이면 5월달에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에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으면 2011월, 아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그 안에만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종결은 그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 29조 2항에 나와 있는 장생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적합해지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기가 이르렀으면 좀 문제 생겨서 그럼 하면 되죠. 아무 때나. 그 해니까. 그러니까 이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데 그 주기를 조정할 그냥 주기를 이제 계획 주기를 갖다가 기다릴 여유가 없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그때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긴급성을 인해서 그럼 조정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 조정할 시간이 없어. 조정할 때까지 있으면 큰일 나겠어. 그런 경우가 되고, 신변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주민들한테. 이런 긴급성이 있으면, 그런데 그 긴급성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런 긴급성이 있어야 되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론 부분에, 장기선 총론 부분에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소액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액은 공사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펌프 고장 나면. 근데 그거는 이런 총론 부분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민법을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그 긴급 피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막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혹은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 막 수도꼭지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가서 잠궈줘야 되겠는데, 그걸 잠그려면은 뭔가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고 들어가서 물을 잠궈줬어요. 그거를 긴급 피난해도 화재가 났어. 그 화재 불을 끄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거는 그 유리창 깬 거에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걸 긴급 피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 저기가 고장이 났다, 아니 펌프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장충을 써도 돼요. 그런데 장충은 계획대로만 쓰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당장 계획서 총론 부분에다 써서 넣어 놓는다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좀 부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내용을 아까 제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나와 있는 관리소장이 어떻고 무슨 관리 주체가 어떻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느라 제가 시간 상당히 빼먹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8시간을 제가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근데 그거를 반으로 뚝, 반도 안 되고 3시간 동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도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똑같이 저한테 받으면 78,000원을 협회에다 내고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공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좀 미흡하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선 충당금에 이런 금액으로 장기선 계획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앞에 한 대를 세우면 무료, 2대 세우면 2만원, 3만원씩 받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3대 세우면 5만원 막 이렇게 받는 데가 아마 여러분 단지에도 그런 단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으로 보수한데, 그러니까 주차장 보수하고 뭐 차단기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장충으로 안 하고 이 돈으로 쓰면 어떻게 했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장충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차 충당금은 누가 돈을 기회해서 모아놨느냐? 그거는 세입자들하고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들하고 같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시설물을 수리하는 데 어떤 것을 뭔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주차청당금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차감하는 걸로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돈을 5만 원 내고 6만 원이나 냈는데 혜택은 하나도 그 주차 충당을 하나도 안 낸 사람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건 불공평하는 거 아니요? 그건 이제 얘기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차를 많이 태운 사람이 차를 적게 태운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불편하게 만듦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관리비에서 차감해라 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관리비 차감 항목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표준관리 준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 충당금은 그럼 뭐냐? 승강기를 이사할 때라든가 승강기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즘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이나 그 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이나 그러면 이사를 승강기를 못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승강기가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승강기를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강기를 마모시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승강기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수도료하고 전기료 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만 가지고 또 1시간을 설명해야 될 만큼 복잡합니다. 수도료하고 전기료라는 것도요. 근데 이거를 자세로 알고 있는 분들 참 드문데 이 전기료 부과 방식에도요. 고압 뭐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막 그래요. 전기료 부과 방식에도. 그 다음에 그 계약 방식에도 그 단일 계약이 있고 종합 계약이 있고 막 그래요. 수도료도 보면 어떻게 누적이 됐냐에 따라 다 다르고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땅떨어지 나오면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더 걷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추가로 더 거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뭘 보수한 데 쓴다? 전기료를 더 걷어가지고 했으니까 전기 시설물 보수한 데 쓰면 안 되냐? 큰일 나십니다, 이거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전기료를 내가 올해 이달에 내야 되게 1,200만 원인데 거치기를 1,500만 원으로 거쳤다 어떤 이유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전기료 청구가 1,3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300만 원 더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1,300만 원 나왔으면 그 300만 원 빼고 1,000만 원만 부과해서 걷어들여야지. 그 다음 달에 차감을 해줘야지. 그거를 뭐 다른 데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로 그 장기적 계획에 있는 순 항목에 대해 쓰면 되느냐 안 된다. 잡수익 그 외에 뭐 광고라든가 제한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장기선 충당금에 해당되는 시설물 교체나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자 승소금이나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자 보니까 소송해서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남았는데 돈 받았는데 뭐 변호사비 이거 주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이렇게 땡기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목적으로는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그럼 이 돈 가지고 이 보수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차라리 장기성 충당에 다 집어넣고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장기성 같이 못해가지고 공사하면 어떨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자 승소금이 남은 돈은 장기성 계획 안에다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자는 하자로 인해서 들어온 돈으로 하자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자 보증증권에서 보증증권을 실행을 했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변압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다른 용도로 급수 펌프로 돈을 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것도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반드시 들어온 목적에 따라서만 써야 돼요. 하자에 들어온 돈.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면은 안 된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원래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써야지 장기선 충당금으로 넣으면 안 되고 장기선 계획에 있는 시설물 교체나 보수비용으로 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선 충당금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잡수입 중에 중개기 수입이나 어린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잡수입이라도 이거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던 사람이 기여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입자 대표의 의결에 의해서 장기선 충당금으로 합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자 등 그러니까 세입자들하고 같이 기여한 돈 알뜰시장 뭐 들어오는 재활용 판매 대금 광고세 같은 거는 그러면 여기다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임차인들하고 같이 기여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알뜰시장 같은 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알뜰시장 같은 거는 시장 바닥에 그 장사하게 해놓고 그 자리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여해서 벌어들인 돈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 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입주민들이 공용하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함께 쓰는 걸로만 써야지 이거를 다른 데에다 쓰게 만들어 놓고 돈을 버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그 시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인데, 그거는 또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건 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그 임대해 주는 이런 것 외에는 그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임대를 해줄 수가 없대요.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임대가 아닌 거예요. 알뜰시장 자리를 차지하게 돼. 그럼 이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법원에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편하자고 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했는데 그 사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의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함으로 인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함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불편했어요? 입주자 등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기여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이 전체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나눠야지 그 일부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나누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관리비가 10,000원이 발생했으면 알뜰시장에서 돈으로 1,000원이 들어왔다. 그럼 10,000원 중에 1,000원을 뺀 9,000원만 부과해서 1,000원을 가하면서 입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매년 그 3월 달이면 장기선 충당금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들어왔고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고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벌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